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시간 오늘 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 보면은 답답하고 종목 보면 따라갈까 말까 생각되는 그런 장입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답답하죠. 예. 올해 주식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하여튼 11월 달에 이제 힘을 좀 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뒤로 후퇴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셨어가지고 그렇죠. 점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조급해지죠. 예. 11월 달에 가야지. 그래서 12월 달에는 좀 약간 쉬어가는 게 그 계절적인 요인이니까. 네, 참. 예, 어제 이제 국내 증시 엇갈렸죠. 예.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올랐고. 약간 반등을 했고, 네. 전날 코스피 급락 국면 쪽에서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선전했었는데, 어제도 코스피는 더 빠졌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상승을 했었으니까. 네네. 현재 이제 국내 시장의 부진한 부분의 그 악재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따지면 다른 악재는 없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경제지표 좋게 나오고 있는 쪽이고,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국면에서 빠지면 뭐 인플레이션 우려 자체가 악재로 반영됐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핑계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이 되면 뭐 그때 대표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굳이 이제 빠지면 그런 요인이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국내 약세 요인 자체 국내로 따지면 뭐 수급적 불안 자체는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쪽이니까 예. 국내 요인으로 따지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돌파함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약간 뭐 우려감 자체가 반영된 게 아닌가 굳이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군요. 일단은 뭐 그런 국면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양시장이 혼조 국면 쪽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거의 한 7대3 정도 하락 종목이 맞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수는 플러스가 나왔지만은 네. 하락 종목이 거의 뭐 다수였거든요. 쏠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투자 심리 자체가 이틀 전속 좀 빠지면서 다시 원상회귀했다. 그래도 지난주 후반부터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하루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외 시장과 약간 그렇죠. 디커플링 되지 않겠는가, 디커플링이 좀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쉽지 않네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다시 투자 심리가 주가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주시하면서 다시 디커플링 쪽으로 지금 전환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이 최근 들어서 수급 이슈라 했었는데 어제 코스피 쪽에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도 2천억 넘게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고 장막판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나와서 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은 장중 내내 코스피 시장도 현물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했거든요. 그렇죠.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피 시장이 종가까지 흘러내렸다는 거죠, 이제요. 네. 반면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테마성 종목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2차 전지의 강세가 전개된 국면 쪽에서 네. NFT라든가 어제 같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까지 시장에 동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은 빠졌지만은 이들 종목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코스닥 시장의 지수 상승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이 코스피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코스닥 시장 이쪽에 일부 섹터 중심으로 거래 쏠림이 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전체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10조 원이 약간 넘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15조 원입니다. 역전했네요. 그렇죠. 50%가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많았다는 거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 원인데 코스닥 시장은 16조 원이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중소형 쪽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코스피 시장이 수급이 안 좋으니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개별 종목 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군요.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코스피 시장은 대안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업종의 일부 IT 외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지금 시기에서.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개별성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여기에 수급이 쏠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 1위가 다날이지 않습니까? 거래대금이 1조 원이에요. 그러네요. 1조 원입니다. 이게 어제는 개별성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 종목인 비덴트가 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랬군요. 거래대금이 약 7천억 정도. 그 다음에 3위가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대형주 쪽에서 6,700억 거래된데 3위네요. 그래서 나머지 게임 종목 쪽에 위메드, 덱스터, NC소프트, 카카오게임, 제작사. 초록미디어, 한국가컴퓨터, LNF가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했는데 네. 거의 뭐 삼성전자, NC소프트, 코스피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 특징이 다 개별성 종목들인데 그렇죠. 특징들이 다 어떤 종목들이냐? 다 NFT, 게임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러네요. 맨 아래쪽에 LNF만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요즘 시장 자체가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 그거 열기다. 아니면? 예, 열기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쪽에 이제 쏠리면 수급이 제한적인 상태니까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거의 뭐 이슈 아닙니까? 거의. 예,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들 관련 종목 쪽에 계속적으로 거래대금이 쏠리면 다른 업종들, 코스닥 시장의 다른 개별 업종이라든가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 그림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중에 특징 종목 뭐 볼까요? 단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제 이제 1조 원 거래됐고 어제 거래대금이 무려 거래량이 뭐 8천만 주 된데 회사 유통 상장 주식수가 6천만 주대입니다.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다 돌았다는 거죠. 상장 바퀴 돌고. 주식수가. 예. 예.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제 두나무 지분을 정리를 했고 그 자금을 가지고 NFT 사업에 진출한다. 이제 그런 어떤 재료거든요. 네. 근데 뭐 좀 뭐 NFT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밸류 가지고 따질 수가 없죠. 회사 영업이 2,300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 되니까. 네. 뭐 아무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덴트 관련 종목이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어제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 종목이 이제 빗셈의 최대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가 이제 뭐 워낙 이제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도 많이 났어요. 3분기까지 순이익이 아마 1,798억인가 났으니까 대단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무려 822% 급증했다고 그랬으니까 폭증이죠. 여기다 이제 올라간 이유 자체가 예.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NFT도 가상화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정부 측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돼 그동안 규제 일변도 했었는데 좀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는가. 잘 됐네요. 그렇죠. 대선 정책과 맞물린다고 봐야 되겠지만 2030 세대들이 가상화폐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표심을 예, 잡기 위한. 이런 예.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초록범 미디어를 좀 여긴 드라마 제작사네요. 예,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예. 이 종목 차트, 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예.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우리 홈쇼핑이라고 LG 계열 쪽이거든요. 여기? 롯데 롯데. 쪽에서 250억 원의 지분 투자를 했고 포함해가지고 1,100억 정도 최근에 자금 조달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이게 뭐 중소형 회사인데 물론 시가총액 따지면 6천억 대입니다. 예, 이 회사 예. 매출이 크지 않는데 1,100억 정도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NFT 사업에 뭐 진출한다. 여기도 NFT예요? 예, 그렇죠. 다 이제 NFT와 다 연결된 종목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타 나머지 이제 특징 종목 쪽의 상위는 요즘 뭐 코스피장 쪽에서는 LG노텍하고 LG노텍하고 LG 디스플레이가 계속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요. 네네. LG 디스플레이가 뭐 계속적으로 기간 외국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 쪽인데 이 두 종목도 결국은 NFT 관련 종목이거든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거든요. 511가 자체가 그 XR 기계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질 좋은 디스플레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수혜주 쪽으로 LG노텍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노텍이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제가 28만 원대 정도 시작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애플 모멘텀 때문에 애플카 모멘텀 때문에 예. 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카 모멘텀 또 수혜주니까 날개를 달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래서 다만 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래도 부분들은 아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기가 상당히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삼성전기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요즘 시장의 특징이 그 주요 섹터들 움직였던 섹터라는 자체는 이제 대표적으로 NFT와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최근에 기판 사업자 관련된 PCB. 종목들, PCB 이쪽 쪽에서 확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먼저 주도를 했고 지난 앞선 시간에 제가 이제 전해질이라고 그랬고 전해질 같은 경우는 SKC라든가 일진머티리얼과 관련된 동박 관련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네요. 흐름이 전개되게 특징이었다. 그래서 이제 SKC라든가 일진머티리얼즈가 상당히 돋보이는 2차 전지 쪽에서 강세를 좀 보였다. 그래서 이런 또 순환매 흐름을 좀 잘 키 맞추기 과정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그래서 삼성, LG노텍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기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밸류 자체는 LG노텍 주가 싸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노리고 있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이것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가니까 같이 갑니다. OLED 관련 소재 관련 종목들도 다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PI 첨단 소재를 보고 계시는데 어제 뭐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16% 그렇죠. 급등이 나왔는데 뭐 제품 가격 최근에 대만 쪽에서 이 회사 같은 제품 쪽에 제품 가격 인상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 자체가 XR 기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그런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부분 자체가 LG 디스플레이 상승과 함께 시장에 관심을 좀 끄면서 최근에 낙폭 과대와 함께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 미투원이라는 주식인데 제가 며칠 전에 주가 급등할 때 이 종목 괜찮다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했던 주식인데 어제 네. 급등이 좀 나왔어요. 예사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요. NFT와 결합해가지고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진출한다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사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상용 가능한 강력한 IPO, VR 게임을 구현할 수 있는 IP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장 회사인 미투제이라는 게임 회사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회사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회사 지분 42%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2천억치 안 되거든요. 지분 가치만 한다 하더라도 싼 주식입니다. 요즘 게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밸류가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미투원이라든가 미투젠 주가 자체는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PCB 쪽도 이제 학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시간은 관심했던 것 자체는 이제 코리아, LG노텍,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을 얘기했는데 그들 종목도 상승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네. 학산이 좀 되고 있어요. 이제 뉴플렉스를 보고 계시는데 이들은 이제 이 회사도 PCB 회사거든요. 네. 이제 FPCB 쪽입니다. 모바일과 관련 쪽에 매출 비중이 많아요. 아, 다른, 이들 이들 따지면 또 다 약간 다른 쪽이군요. 네, 그렇죠. 약간 단계가 낮은 쪽이 학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와 이제 같은 종목 중에 이수페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오면 최근에 강했죠. 유상증자 대규모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소화하고 이제 좀 상승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예산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네트워크형 기판 회사입니다. 네트워크형 기판 회사는 실적이 많이 좋아져요. 그렇군요. 사무기 때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어가면 실적 턴 어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확산이 좀 되고 있다. 뭐 그런 또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상승을 하니까 장비 종목도 또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우 DAP를 중심으로 한 그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들이 어제 좀 강세했어요. 그 전에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라든가 종목들이 이미 좀 강세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강세 전개가 되고 있고, 그렇죠. 주성 엔지니어 차트 보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야스라든가 야스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예.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많이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게 어제 시장의 특징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을 요약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이 지속이 좀 됐고 2차 전지라든가 NFT 관련 종목들 중심의 강력한 종목 장세가 펼쳐진 게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다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보다는 중소형,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도 메타버스나 NFT와 같은 그런 가는 종목이 가는 그런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넉넉히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을 예상을 해본다 하면 오늘 지수는 좀 의미 있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이는 쪽인데요. 그러세요? 일단은 외국인 수입과 관련된 최근에 달러가 크진 않지만 이틀 연속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랬죠. 그리고 제가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여야지 우리 시장은 가치주가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시장이 못 간 이유가 주저앉은 이유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3,000포인트 정도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 그 아래에 있는 가치주들이 가야 되거든요. 철강이라든가 따라오질 않은 다른 거죠.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 그쪽이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모멘텀이 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강 그렇죠, 가격.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술안면을 이어받아야지 시장이 안정판이 전개되는데 그들 종목들이 오히려 더 빠져버렸거든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부진했다냐? 우리 시장 자체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이제 전혀 달러가 약간 약세를 좀 보였고 원자재 가격도 국제유가라든가 불이라든가 알루미늄 가격이 약간 반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미국 시장은 뭐 가치주가 빠졌고 성장주가 상승을 했지만은 우리 네.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요 업종으로 본다 하면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여전히 엔비디아라든가 ASML이라든가 뭐 비메모리 쪽이 강세지만은 메모리가 강해야지 우리가 가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2%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나쁘지 거죠.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시수는 방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카와 관련해 가지고 네. 모멘텀 때문에 LG전자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국내 쪽의 판매 자체는 부진하지만 유럽 쪽에서 전체 생산량 자체를 많이 감소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점유율 측면을 선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저희 장 끝나고 5천억 정도 자사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도 네. 괜찮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지수가 빠질 부분 없죠.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본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게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자사주 매수 자체가 영향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대차의 전체 발행 시가총액 따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주주가치 차원에서 재고 악재는 차원에서 아니니까. 했다는 것 자체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뭐 최근의 시가 하락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시장을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투자 심리 자체가 유지되는데 오늘 약간 회복되는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권입니다. 3,000포인트, 2,980포인트를 지지하는 선에서 조정이 맞아요. 전개가 돼야 되는데 어제 네. 2,930 정도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시장은 자체는 박스권이다. 최근에 지수 저점이 2,910에서 2,980포인트의 등락 동안 그래서.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시장 자체는 여전히 순환매성 흐름입니다. 순환매성 흐름입니다. 오늘 애플과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관련 종목들은 따라가는 매매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여전히 순환매성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매매 자체는 여전히 수급 여건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장이 유지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소형 종목들은 선도 종목들 따라가기는 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렇죠. 네. 확산에 대비하는 그렇던 매매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은 뭐 오늘 자동차, IT 쪽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종합주가에서 움직인 만큼 갑니다. 그래서 뭐 세대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그렇죠. 지수 예, 예. 그래서 IT 쪽에서는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얘기하고 이제 폴더폰이라든가 일반 기판과 관련된 확산된 이쪽에 좀 관심을 받는다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순환매가 나온다면 가치 쪽에서는 철강주가 유리하거든요. 최근에 철강 가격이 급락했다 좀 반등하고 있는 쪽이고 워낙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스프레드 마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건자재, 그다음에 의리 쪽, 2차 전지 관련된 앞서 얘기했던 IT 소부장, 폴더폰,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경향을 역으로 잘 이용해서 좀 지키고 있다가 매매를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가장 좀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심주도 이쪽에서 찾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찾으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 뭐 그쪽에서 2차 전지와 관련 쪽에서 장비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장비 쪽에 좀 그렇군요. 다른 종목 찾아보고 싶은데요. 네. 국내 배터리 3사가 최근에 뭐 한 달, 두 달 전에 발표된 내용을 봐서는 2030년도까지 40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최근에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유럽 내 배터리 내재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53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기가 배터리 시장에 진입하면서. 네. 그러면 국내 쪽으로 따지면 이제 장비 쪽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어디가 많이 투자를 하느냐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보게 되게 되면 그 캐파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150기가와트인데 2025년도에 340기가와트거든요.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올해 40기가와트인데 200기가와트입니다. 많이 늘리네요. 예. 그러니까 투자가 어디를 주도하고 있느냐. 이게 보면 가장 캐파 증설이 많은 쪽이 SK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렇군요. SK 이노베이션 후발주다 보니까 투자를 대규모로 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삼성 SDI는 투자를 거의 안 해요. 보수적이네요. 보수적이 아직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추이를 좀 보고하려는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다르네요.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따지면 CATL이거든요. 일본의 파나소닉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가장 장비 종목들 포인트를 볼 때 네. 가장 캐파 증설이 갑자기 크게 증가되는 쪽이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쪽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투자가 유리하겠죠. 그렇겠죠.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전개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이라든가 그쪽에 투자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럼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고 현재 수주 잔고가 어떠냐? 왜냐하면 2차전지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중요하거든요. 표를 보시게 되면 뭐 2차전지 장비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PNT입니다. PNT가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었어요. 그렇군요. 1조 원이 넘었고 예. 1위죠. 그다음에 CIS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재료를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 9,400억. 그다음에 원익 P&I가 4,000억, 하나기술 3,700억, 엠플러스가 1,596억이죠. 작년도 제가 수주 잔고를 봤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주장 PNT가 4,175억인데 지금 8,276억입니다. 두 배예요, 거의. 네, 두 배 늘어났어요. 이게 PNT가 갈 이유가 있어요. PNT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CIS는 2,422억인데 3,171억. 그다음에 원익 P&I는 별로 늘지 않았어요. 1,270억인데 규모에 비해서는 2,223억. 하나기술은 증가율은 높지만은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높지가 않죠. 엠플러스 맨 아래쪽 엠플러스가 작년 말에 827억인데 1,675억인데 예, 그 실적 자체는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3분기까지 부진합니다. 네. PNT도 주가가 신고가지만 PNT 좀 볼까요? PNT가 지금 대장주니까 신고가거든요, 지금 해서요. 5만 원 넘어섰죠, 지금요. 최근 주가 많이 떴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끌고 가고 있는데 후발주들은 약간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장비 종목 중에 수주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 8,900억인데 지금 1조 6천억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거리 많네요. 현재 시장은 안 좋더라도 향후의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 종목 쪽에 한 종목을 본다면 EU M 플러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 이 위치에 있는 M+인데 어떤 거 만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상 이제 조립 공정에 특화된 장비 제조회사예요. 주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SK 이노베이션과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한 7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쪽에도 유럽이라든가 중국 쪽에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사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비해 가지고 3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약 3,500억 정도까지 매출 늘릴 수 있는 현재 예상 매출액 매출 자체가 한 1,500억 정도가 좀 되는데 3,500억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캐파 증설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앞서 때 수주가 현재 1,854억입니다. 올해 누적 신규 수주가 작년도에 823분기 말에 827억이었으니까 그래서 회사가 3분기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그러네요. 적자인데 적자인데 이제 4분기부터 실적이 이때부터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실적이 발표된 이후 주가가 저점까지 내려왔거든요. 바닥이 확인되면 됐기 때문에 3분기부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 부진하지만 이미 주가가 좀 반영이 좀 됐고 향후에 캐파 증설 완료가 좀 됐고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매매 전략으로 면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 가격은 12,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골라오셨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5개 중에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M+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